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비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야 이게 다시. 아까랑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진짜. 오프닝이 제일 어려워. 이거 저한테 화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 방송을 보고 지금 뭉해가지고 갑자기 제작진에 대한 분노. 오프닝을 잘해야겠다. 다시 한 번. 오프닝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무비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썸 박지선 씨죠? 저 이동진입니다. 이름 말씀하셔야죠.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네. 박지선이고요. 네, 이동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방 보셨어요?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좋더라고요. 저는 이동진 씨 실수하는 모습 네. 공중파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작진들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내보내줘서 네. 참 좋으셨어요? 예, 꼬시더라고요. 오빠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재밌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좋았어요. 자, 오프닝만 빼고. 오프닝만 네, 네, 빼고. 저도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재밌어요. 당신만 재밌지? 저도 재밌었어요. 저도 데드샷 한번 해주세요. 네. 큼지막하게 한번 잡아주세요. 큼지막하게. 지 대표님. 하여튼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고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댓글들 쭉 보면서 기대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댓글들도 보니까 네. 앞으로 좀 이렇게 해가야겠다. 좀 이런 것도 반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논의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댓글 중에서 요청하시는 게 많았던 게 답답하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스포일러를 얘기하지 못하니까 방송의 특성상 스포일러 경고를 하고 나서 다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름만 쭉 읽어보면 정하정 씨, 박하늘 씨, 김철주 씨, JM킴, 민윤, 이현주, 옐로, 박인용, 미나러브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스포일러 그냥 딱 오픈하고 자연스럽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뭘 도구를 준비했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물론 스포일러 없이 할 거고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들어가서 스포일러를 꼭 말해야 되면 이렇게 제가 스포일러 경고를 좋습니다. 네네 확실하게. 이어폰으로 청취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댓글 중에 또 그런 것도 봤어요. 이문용이라는 분이 네. 접속 무비월드 PD입니다 이러면서 동진님 이런 거 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보고 에이 양반아 당신이 접속 PD면 내가 뭐 개콘 PD다 하면서 그 주에 접속 그걸 봤거든요. 그 스크롤 지나갔는데 이문용 뜨더라고요. 정말 유문용 PD 잘 알아요. 진짜 네, 아는 그분이 분이에요.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실제로.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유튜브 영화 크리에이티브 분들 빨강 도깨비 막 이런 분들 구독자가 엄청난 분들도 막 와서 이동진님 보고 막 진짜가 드디어 나타났군요 막 이러면서 댓글 달았더라고요. 네, 진짜 마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오픈 마인드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네. 빌어서. 우리 영화 얘기 시작도 안 했어. 벌써 한 10분 그러네요. 지났는데. 네, 이번 주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아주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작품이죠. 사무장 최필재 짜버리 그만두셨어. 한때는 모범경찰, 지금은 잘 나가는 법조 브로커로 변신한 필재에게 이 업계에서는 하늘이 내려준 사무장이라고 불러.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살인 사건이네. 대대철 며느리 죽인 놈. 편지의 주인공은요. 세상을 뒤흔든 재벌가 며느리 살인 사건의 범인인 순태였는데요. 이런 사건은 근처에도 가.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의 편지. 대대철에 똥물 들 건 뻔한데. 하지만 필재는 사건의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직감하고 그만의 특별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너 버틸 수 있겠냐?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갑질을 일삼는 금수저를 향한 흑수저의 통쾌한 한방. 지금부터 무비썸에서 만나보실까요? 바로 이번 주에 막 개봉하는 따끈따끈한 영화이고요.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이제 아주 독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이 스토리를 들으시기만 해도 떠오르는 어떤 사실 실화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모티브로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그 제분회사에서 있었던 사모님의 청부 살인 사건으로 한 십수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익산에서 있었던 어떤 택시기사와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목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의 모티브를 부분적으로 넣어서 뭐 그렇다고 실화 영화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권정관 감독께서 밝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봤거든요. 생생하시겠어요. 네, 생생해요. 좀 그래서 보고 나와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이 PD님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선 씨 어떻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시길래 예 그냥 뭐 재밌게 봤어요. 그랬더니 유치한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말문이 딱 막혔어요. 네. 저 PD님이 네, 저분이 이제 카메라 뒤에서 땀을 또 줄줄 흘리고 계시네. 아 이렇게 또 밝은 표정으로 나왔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네, 네. 유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심플하죠. 좋은 말로 하면 심플하고 나쁜 말로 하면 단순하다고 같은 말인데.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냥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PD님처럼 뭐 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재의 영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동안에는 적당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팝콘 무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영화는 이제 김명미 씨로 대변이 되겠죠. 포스터에 크게 또 우리 딱 나와 계시죠. 명민하게 파헤친다. 우린 유치한데 이 사람은 이름부터 명민이야. 네. 지금 그 이 영화에 대한 가장 악평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통틀어서 저 이후에 제가 좀 안 좋은 얘기 할 건데 그걸 통틀어서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요거 줄거리 봤더니 약간 좀 날티나는 역할이더라고요. 네. 아치아치 양아치 역할이어가지고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 뭐 워낙 그 연기 잘하는 것으로서는 뭐 이미 뭐 오랜 세월 능숙하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신 분이고요. 김명민 씨는 예전에 어떤 역할을 맡으면 거기에 모든 걸 다 몰입해서 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내 사랑 내 곁인데 거기서 보면 루게릭병 환자 역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CG가 아니에요. 보통은 그걸 CG로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살을 엄청 뺀 거죠. 그래서 건강에 무리가 올 정도로 그런 스타일의 배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김명민 씨 연기를 보면 제가 들은 생각은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그런데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가 그런데요. 메릴 스트립을 보면 어떤 캐릭터를 맡으면 목소리로 먼저 그 캐릭터를 잡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줄리안 줄리아 같은 작품을 봐도 목소리부터 영화가 시작하고 있고 그 대처역을 맡은 철의 여인 같은 영화는 목소리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김명민 씨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김명민 씨 뭐 페이스메이커 보면 약간 그 치아 같은 게 독특하죠. 거기서 내는 목소리, 그다음 베토벤 바이러스의 목소리. 김명민 씨가 이 역할 네, 팀장님. 하우스 영업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에서 어떤 사건을 이제 경찰들이 덮치게 됐을 때 막 그 혼비백산한 분위기 속에서 영업을 하러 다니는 사건 부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변호사 당연히 선임하셔야 되고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절대 묵비권 행사하시고. 연기하는 걸 보면 일단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고 대사를 아주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일에 능숙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캐릭터를 잡는 거죠. 첫 장면만 딱 봐도 저 캐릭터가 어떤 스타일이겠다는 느낌이 주게. 그리고 또 약간 그 내 사랑 내 곁에서도 그 역할 위해서 체중 감량하셨다는 얘기 딱 들으니까 네. 여기서 계속 수트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수트 바를 위해서 약간 몸도 관리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굉장히 이렇게 날렵하시더라고요. 수트 발이 좋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저는 사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김상호 씨입니다. 네. 죄송해요. 갑자기 박수를. 김상호 씨랑 노래방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진짜요? 네네. 노래방도 가세요? 제가 뭐 죽습니다. 정말 좋아 죽습니다.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거 개인 소품이구나. 네네, 저 얼마든지 하고요. 왜 안 돌아가냐? 김상호님이랑 근데 노래방을 간 적 있어요. 정재영 씨랑 셋이 간 적이 있는데. 정재영 씨요? 네네. 남자 셋이 우리 뭐 하는 거냐 뭐 이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어찌됐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더 궁금한데요. 네. 와. 어쨌건 뭐 그래봤습니다. 다음부터는 노래방? 네 저도 좀. 네네. 근데 김상호 씨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뭐 노래방 같이 간 인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상호 씨가 지금 쓰는 이렇게 타입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처럼 이렇게 약간 저 어리버리 데리고 뭐 보는 거야? 배워도 그렇지. 재산은 좀 적고 사람은 굉장히 순박하고 착하고 근데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이런 배우들을 많이 유명 하시는데 쓰고. 그냥 저는 그 비주얼에서부터 믿음이 확 오는 배우 같아요. 김상호님 보면. 그렇죠. 그리고 김영애님. 네네. 좀 기다렸어요, 영화 보다가. 많이 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 포스터에는 김명민 씨랑 이렇게 딱 둘이 큼직하게 나오셔서 언제 나오시나 기다렸는데 막판에 딱 나오셔서 임팩트 있게 확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전했듯이 여러분들 가슴에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요새 좀 유행인가 봐요. 이렇게 마지막에 아가씨도. 확, 아가씨도 아가씨도 그러네요? 마지막에 진짜. 확 나오시고 그
황정민 씨도 곡성에서 마지막에 그건 중반 이후에 네, 나오고. 중반 이후에 나오시고 천우희 씨도 곡성에서 첫 장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지막 장면에 네. 흡니다가 있고. 유행인가 봐요 요새.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아끼는 거죠. 이 조커 같은 걸 숨겼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치는 거예요. 유행. 네, 잡아냈어요 유행. 진짜 이런 트렌드를 지금 잡아내신 거예요. 트렌드를 읽었어요. 기획자의 마인드로. 근데 김용현 씨가 이런 욕을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쁜요.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해셔도 됩니다. 네네. 네. 진짜 나쁜 사람이죠. 댓글 중에 그 이동진님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더 막 하셔도 저는 돼요. 정제를 하는데 이분들이 정제 이전을 쓴 거예요. 나는 늘 정제를 해요. 자, 이 영화는 어쨌건 전체로 보면 뭐 일종의 형사 추리 스리극? 스릴러? 스질러. 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은 스릴러라고 잘못 발음하는데 스릴러잖아요. 네, 스질러. 네. 근데 이런 그 스릴러 장르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을 이 영화는 사실 그대로 갖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캐릭터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형사예요. 보통 달코 다른 형사하고 약간 부패한 형사라서 적당히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쁜 누군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감이 발동해서 그를 해결하는 문제. 뭐 추격자 같은 영화 생각하시면 전직 경찰인데 이 사람이 보도방을 운영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윤석 씨가. 그렇죠. 좋은 일이 아니죠. 네. 근데 그냥 사악한 악 자체인 연쇄살인마를 맞이해서는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발동하게 되죠. 이런 영화는 계보가 있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이 캐릭터가 어떤 좀 약자들을 만나서 그 친구와의 우정으로 인해서 점점 좀 나빴는데 조금씩 착하게 변해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봤던 그런 캐릭터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영화가 사실 무거운 얘기인데 분위기는 어떻게 보였어요? 작지 않나요? 안 무거웠어요. 그렇죠. 안 무겁더라고요. 네. 2시간 동안 진짜 무거운 어떤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였는데 그렇게 막 무겁고 마음이 막 어둡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되게 다 밝고 중간중간에 코믹한 요소들도 있고 네. 인상적인 부분이 사실 많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인상적인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추리물에서 그런 대사 있잖아요. 청부살인 관련해서. 청부살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죽이고 싶은 대상자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굴 시켜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잡게 되면 일단 술술 자백을 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의도가 돈밖에 안 됐으니까. 원한 같은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를 짚어주는 것도 영화 이런 형사 스릴러에서 별로 못 보던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겠구나.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개성은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고 장르적인 능숙함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이 영화가 일단 영화 속에서 대화 장면이 없는 영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능적으로 처리하면 지루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맨날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변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영화에선 중요한 대화를 넣는 장면을 어떻게 그러면 지루함을 막을 것인가 공간을 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란히 앉아 축구 볼 사이는 이제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는 축구장의 계단에 앉아서 둘이 대화를 한다든가 그러네요 정말. 이제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이 김양기 양이 극 중에서 택배를 일을 하는데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분류 일을 해요. 잠깐 아저씨랑 얘기 좀 할까? 근데 분류 일을 그런 10대 소녀가 아르바이트하는 현장을 영화 속에서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성동일 씨가 그 브로커 해달라고 처음 찾아갔던 곳도 우리 같이 일합시다. 사대몸에 와리사말. 좀 독특해서요 장소가. 그 배 인천 앞바다 같은데 네. 배에서 이렇게 또 위아래로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뻔할 수 있는 대화 설정의 공간을 변주하는 방식 그런 것들은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선하다기보다 능숙하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냥 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쵸. 것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들이 네. 뭔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재밌죠. 재미있는데 문제는 이런 장면들을 사실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축구장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은 그 유사한 맥락으로 신세계에서 야구장 객석에서 똑같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게 변주가 된다든지 당연히 공간을 변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좋았다라는 뜻인데 다만 뭐 기시감은 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고요.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김영애 씨가 굉장히 돈이 많은 그 재벌 사모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어떤 그 행사 같은 걸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세심하시다. 얼굴로는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표정을 짓는데 뭔가 모임 부자연스럽죠? 손은 애들을 싫어해. 신부 씨가 뭐라 그러잖아요. 저 예쁜 것들 머리 한번 안 쓰다듬지 않은. 그게 일단 신선했고 또 그게 뒤에 굉장히 중요한 복선으로 쓰이죠. 맞아요.
네, 그 얘기는 할 수 없죠. 아직은 할 수 없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저희 또 준비한 소품 사용해야 되죠. 네네. 네, 여러분이 쓰라고 하신 스포일러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어폰 끼신 분들 잠시 사실 몇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신기한, 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존경받는 두 사람이 스포일러를 본 것 같은데 약간. 네. 정확하게 하시네요. 약올라. 자, 스포일러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영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아니, 한국의 스릴러 영화들은 녹취라는 모티브가 없으면 영화를 못 만드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영화들이 최근에 결정적으로 이 꼬이고 꼬인 사건에서 핀치에 몰린 주인공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전부 다 녹취로 해결해요. 아주 녹취가 큰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가장 최근만 해도 뭐 내부자들 같은 영화가 있었고 최근에 한국 스릴러 영화들이 이런 녹취로 해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대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또 심지어는 뭐 청부살인까지 저질러가면서 하는 분들이 녹취에 대한 일말의 공포가 없어요. 그걸 다 녹취하도록. 네. 그리고 이게 시점이 지금 현재죠. 현재인데 그 녹취하고 그 맞아. 네. 카세트 테이프가 너무 옛날 게 나와가지고 왜 그런 깜짝 거죠? 놀랐어요. 네. 아니 사정못해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도 있고 네. 보이스펜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굳이 그 아날로그 테이프 지금 특별수사 몇 년도 영화 몇 년도를 시점으로 했지?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 녹취된 테이프를 발견하는 장면도 그게 약간 코믹하게 처리됐지만 너무합니다.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권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말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권총이 오발돼요. 오발됐는데 하필이면 그 넓은 그 방 안에 있는 구석에 있는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맞추게 되고 하필이면 그 브라운관 안에 그동안 녹음했던 모든 테이프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녹취했단 말이야 이걸 알게 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너무 편의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캐릭터에서 보면 제 생각엔 편집상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극 중에 교도관이 이상할 정도로 김상호 씨한테 혹독하게 굴어요. 어머, 그렇죠? 어머, 이상하지? 어머, 저도 그 생각했는데 좀 이상했어요. 아주 이상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 교도관이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액센트를 줍니다. 근데 영화를 다 봤는데 사연이 없어. 오민석 씨가 했던 역할. 네네. 감정이 막 셌어요, 막 변화도. 근데 그 인물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아마도 원래는 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생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클로즈업들도 문제를 이렇게 뺐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캐릭터는 정말 이상하게 쓰였다.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캐릭터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그 좀 아쉬웠던 게 좋아하는 네. 박혁건 님도 너무 갑자기 또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극 중에서. 그리고 이한희 님도 갑자기 어디로 보내지고 재밌었던 캐릭터들이 중반 이후부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웠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박형권 씨는 내적인 논리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리고 또 이 정도로 이 부녀 간의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부녀잖아요. 근데 딸은 왜 면회를 한 번도 안 가요?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딱 한 번 가는데 사건 브로커인 주인공이 김명민 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가게 돼서 가는데 그나마 못 만나죠. 뒤에 이제 뭐 미안해서 못 갔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설득력이 없죠. 떨어지죠. 네, 미안해서 못 네, 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설득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쪽의 농담인데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농담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을 상대로 한 농담인데 영화 속에서 며느리가 살해됩니다. 이게 있죠. 살해가 되는데 이 며느리가 실리콘 그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칼로 찌르다 보니까 유방의 안에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한 번에 안 죽여서 여러 번 미끄러져서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피해자 가슴에 실리콘 때문에 이게 칼이 계속 심장을 비켜갔잖아. 응? 그런데 이게 마지막 칼은 이게 전무도 밑에서 위로 응? 갈비뼈 사이를 지나 정확히 심장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불편한 농담이에요. 재벌가의 며느리 가슴 성형수술 할 것이다. 그 성형수술한 여성에 대한 굉장히 더군다나 그 인물이 지금 칼에 찔러 죽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농담은 불필요한 농담인 것 같아요. 어쨌건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영화가 전형적인 여름에 잠깐 보고 잊어버리는 킬링타임 영화라는 건 알지만 영화가 인물들을 너무 한 가지로만 쓰고 있다. 김상호 씨 같은 경우에는 딸바보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인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물이 딸을 위해서 오로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살아간다라는 코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악역인 김영애 씨도 무시무시한 악역이지만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한 거 느꼈는데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랬죠. 막 이런 대사들이 굳이 재벌이 아니어도 남 해하면서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이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있죠. 근데 그걸 너무 편리하게 이용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내부자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김정혜 씨가 그런 대사를 중간에 합니다. 없는 것들이 원래 거짓말을 잘해 이런 대사를 없는 하는데 것들 거짓말을 참 잘해요. 네. 역시 연기자는 다르구나.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없는 것들은 거짓말을 참 잘한답니다. 그런 대사가 사람들이 보는 관객들의 공분을 너무 쉽게 불을 지르는 거죠. 이 인물의 사악함은 극 중에 이 인물이 재벌이라는 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분노를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편의적인 장르 영화라 하더라도 인물을 너무 얄팍하게 아무리 악당이라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영화의 재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 스릴러로서의 인물이 처한 상황, 그 개별적인 어떤 세부 디테일한 어떤 그 묘사까지 기존에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그런 장면들을 다 모아서 만든 것 같아요. 시간.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심하게 말하면 몰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하시네요, 좀 말씀이. 다시 찍을까요? 네. 아니 그렇게 해주셔야죠. 아, 우리 방금 너무 심한가? 생각 들면서 갑자기 후회가. 네. 근데 뭐 정말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는 그냥 쑥 그냥 2시간이 지나가는. 그냥 좀 내가 요새 복잡한 일이 많다. 너무 생각할 일이 많아서 영화 보는 동안만큼은 좀 생각 좀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를 보고 불쾌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없어요. 아가씨나 곡성 같은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이런 이 특별수사 같은 작품을 보면 보고 나서 막 너무 불쾌하고 막 분노가 치밀고 이러지는 않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시사회 때 실제로도 끝나고 나서 모든 관객분들께 사이다를 다 드렸대요. 이 영화가 상쾌하게, 사이다다? 예, 사이다. 특별수 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사이다를 다 드렸대요. 거봐, 다 아재 개그인데 왜 나만 욕하냐고. 세상 모두가 다 아재 개그를 하는데. 네. 자, 이제 마무리 앞서서 네. 별점 먼저 공개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의 제 별점은 네. 네, 2개 반이요? 2개 반으로 하겠습니다. 2개 반. 그러면 뭐 옮길 필요가 없네요. 그걸 제가 고려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래로. 네네, 그럼 좀 붙여주시겠어요? 2개 반입니다. 특별수사에. 자, 이렇게 해서 1위, 2위, 3위까지 여태까지 3편을 했고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좋은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이지영님과 돌아오시겠네요. 다음 주에 또 특별한 영화로 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수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